자, 3위 요로법, 2위 식초요법, 1위는 사열? 1위 피만 뽑으면 만병치료 사혈요법. 저도 이걸 진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뭘 이거 나쁜 피를 뽑고 막 뽑아 놓으면 막 덩어리가 진다, 뭐 이래가지고. 나는 많이 했거든요, 저걸. 저도 많이 했어요. 저는 많이 피곤하거나 이렇게 특히 저 옛날에 마당놀이 할 때 막 견디기 힘들면 우리 극단에 그걸 이거 하는지 일세 이제 돌팔이지. 그런데 피를 뽑으면 좀 개운하다 해서 한 달에 한 번씩은 내가 꼭 뽑았다고. 이러면 막 검은 피가 나오고 그러는데 그러면 기분에서 그런지 좀 개운해지는 것 같아요. 검은 피 빠지면. 근데 저희는 딴 건 모르지만 체험에는 손을 따주긴 하거든요. 그렇죠. 효과 있어요. 그거 왜냐면 피가 까마니까 그 죽은 피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거 맞는 거니? 그게 죽은 피입니까? 죽은 피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헤모글로빈 안에 그 철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밖으로 나오게 되면 산화가 돼서 걷게 보여요. 그리고 원래 그 피라는 게 이제 이 피부에 있는 이쪽에 있는 건 정맥이지 않습니까? 정맥은 원래 산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약간 좀 검은색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좀 깊이 있는 이제 동맥 같은 경우는 진짜 선홍색 빨간색이죠. 그리고 손을 이렇게 체했을 때 피를 뽑는 거 이거는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의식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거고요. 실제 이거를 땄을 때 그대로 증상인 사람도 상당히 많고요. 근데 내려가는 것 같은데? 일시적인 그런 효과가 손 따는 부인들이 쪽질 때 이 쪽 말고 여기다가 귀지개에 빼쪽한 그 귓밥하는 거 은으로 되는 걸 꽂고 다녔어요. 그게 뭐냐면은 남편이나 누가 체했거나 급할 적에 그걸로 따주려는 말하자면 비상 그 소지품이거든. 왜냐면 저도 지금은 그 사혈을 그 사내 같은 때 가져가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렇게 가잖아요. 가면 부항 뜰 때 있잖아요. 한의사들이. 그러면 막 바늘로 막 허리를 막 줬잖아요. 그리고 부항을 뜨면 피가 막 나오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사혈 아닙니까? 우리가 피를 직접 빼는 걸 습식사혈이라고 우리가 그냥 건부항이라고 해가지고 피를 빼지 않고 하는 부항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어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명기되어 있는 게 뭐냐면 한 군데만 지속적으로 만속적으로 아플 때 우리 어혈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럴 때 뺄 수 있어요. 피가 뭉친 거. 근데 그런 경우 있고 그다음에 피부 쪽이 이제 색깔이 완전히 변하거나 아니면은 그 부위가 좀 볼록하게 좀 올라가 있거나 해서 전체 다른 피부하고 좀 다르게 좀 융기되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혈이라고 해서 부항요법을 하는데 그 외에는 그냥 시원하려고 그냥 굳어졌으니까 해서 빼는 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명순돈 전문가님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사혈에 관한 것은 너무나 보편화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 사연 우리가 찜질방을 가면 전문가 아닌 분들도 부항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해줘요, 부항을. 제가 사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사실은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5세기 그 히포크라테스 때부터 그때부터 주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어떤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을 체액의 불균형 때문에 유래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거는 중세 때까지도 그랬고요. 심지어 19세기까지도 이런 사혈요법이라는 걸 많이 썼습니다, 사실. 근데 과연 그게 진짜 효과가 있느냐? 그거는 현재까지 임상적으로 입증된 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 부항으로 사혈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보통 어깨라든가 허리,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신 대로 찜질방에서 많이 사혈을 하는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목욕할 때도 여자분들이 목욕탕만 가도 좀 어지럼증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꼭 사혈, 부항, 습부항이 아니더라도 건부항만 잘못해도요. 부항 뜨고 나서 굉장히 어지럽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안에 있는 피가 바깥으로 해서 순환이 되거든요. 주의할 점은 노인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혈을 하고 나면은 굉장히 시원해요. 근데 원인 치료가 아니라 응급 치료거든요. 근데 솔직히 노인분들이 피가 얼마나 있다고 그게 왜냐면 한의원에 있다 보면은 그러신 분들 집에서 막 피를 뽑다가 나중에 어지러워서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요. 동호회도 요즘에 부항 동호회가 해서 서로 부항 떠주고 사혈하다가 한 60대 여성이 사망까지 이르는다고 얘기가 있었어요. 정말 위급한 사람, 졸도하거나 아니면 어떤 기도가 이제 확보가 안 됐을 때 문제가 쓰러지는데 그때 우리가 얘기할 때 이 머리 끝하고 발끝을 딱딱 따면은 순간적으로 기가 통하게 되면 일어날 수 있고 이건 어디까지나 응급처치일 뿐이지 원인 치료는 아니라는 거죠. 체했을 때 우리들 의사가 아니고 따주잖아요. 네. 그러면 갑자기 괜찮아지는 건 무슨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엄지손가락, 폐경, 경락의 혈자리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무데나 따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해당된 혈자리를 따게 되면은 그만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예. 거죠. 그리고 이제 사혈요법 할 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리자면 정확하게 우리가 진단을 해서 치료를 할 때는 사혈요법이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실험적 논문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침을 했을 경우에. 근데 문제는 집에서 혼자서 잘못하다 하시게 되면은 이게 그 손끝, 발끝 부분이 굉장히 자극이 강한 곳이에요. 그래서 잘못하면 쇼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주의하시고. 작은 재해로 행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정말 참으로 구제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공자님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정말 행동부터 옮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정말 아주 딱인 말씀인 것 같거든요. 우리가 생명을 담보로 하는 거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야, 그거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풀어보자면은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그걸 맹신하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진짜 위험하다. 그렇습니다.